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녹번천 복원 사업이 재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역촌동 42-1번지 일대. 원래는 불광천의 지류인 녹번천이 흘렀지만 1980년대에 복개해 지금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서울시가 이곳에 물길을 여는 녹번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땅속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 하천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복원 구간은 480m, 응암역에서 이마트를 지나 서울 서부경찰서 앞까지입니다. 녹번천 복원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역천역까지 750m 구간을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복원 구간이 895m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절반 수준인 480m로 축소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2018년도에 제안을 했었고요. 추진을 하면서 구간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금액이 약 480억에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했어야 됐고요. 그 절차가 필수적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건부로 올해 통과가 돼서 다시 복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녹번천이 복원되면 6차선 복개도로는 물길이 흐르는 거리로 변합니다. 차선을 줄면서 물길 양쪽에 3m 폭의 산책로가 생겨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아래 감춰져 있던 물길이 드러나고 도심 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차선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복원 구간이 줄어 반쪽짜리 사업이 됐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역촌역에서부터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에는 문제 없는 거로 결론이 좀 나왔고요. 복개천이기 때문에 하부에 우리 이제 차직관로라고 해서 하수 관에 통해서 이제 난지도로 가는 그 차직 관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는데 그 부분도 새로 다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악취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47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녹번천 복원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6번째 단지가 나왔습니다. 목동 12단지는 최고 43층 2,700여 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인데 빠르면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목동 12단지는 36년이 지난 노후 단지입니다. 최고 15층 1,860세대로 양천구청역 목동 중심 지구와 인접해 있어 상업과 업무 등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4개월 후 신속통합기획 대상주로 신청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최고 43층 2,78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임대아파트는 371세대가 포함됐습니다. 주거환경 조성 계획의 핵심은 자연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서비스 확대,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입니다. 학교와 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안전한 학교 가는 길과 공원을 살린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주변과 어우러진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조망권 확보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흡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가로변에서도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개방감 있는 계획을 마련했고요. 또한 동서간의 연결에도 일정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해서 입체적이고 또 개방감 있는 건축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천구는 11월 18일까지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 청취, 신통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 목동 12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지나기 전에 서울시 심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 되면 저는 이제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비기간이 고시가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동 12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6단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도심을 잇는 68km 지상 철도 구간이 공원화됩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등 15개 자치구에 있는 해당 구간 역사는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 지상철 구간은 총 6개 노선입니다. 경부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경인선, 경춘선입니다. 총 67.6km로 해당 구간에 있는 역사는 39곳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구간을 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매우 저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쌓이면서 지상철도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그렇게 치부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들의 제안을 받아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될 경우에 사업이 약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지화한 철로 구간은 경의선 숲길과 같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 역사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로 민간 자본을 통해 복합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역사 부지는 171만 5천 제곱미터로 매각을 통한 총 개발 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선이 22조 9천억 원, 경원선이 8조 1천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상철 구간을 지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역사 개발로 철로를 공원화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 구간 지화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고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2주 만에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첫 대면 시간을 통해 초등교육 현장의 교육 공동체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위생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일일 급식 배식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급식소가 없는 도봉구 창경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점심을 직접 챙긴 겁니다. 학생 자치활동으로 선보인 발랄한 버스킹 공연 관람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을 통한 창의력의 중요성도 체감합니다. 정 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가진 첫 대면에서 교육 공동체 주도의 서울교육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서로 혹시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잘 이해를 해서 보다 나은 우리 학생들에게 참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궁금증을 풀어냅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먼저 이렇게 교육감에 당선이 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빨리 사실은 우리 학생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고민도 얘기하고 또 미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또 우리 꿈은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교육 공동체 약속의 날을 실천한 현장부터 찾은 겁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지원을 공약한 만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와 소통하고 학생들과 대면 시간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한강버스는 내년 봄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실제 직장인들의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한강버스를 탔다는 전제로 여의도로 잠실로 출근을 해봤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한강버스 상행 출발지인 마곡 선착장.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약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마곡 선착장이 있는 이곳 가양 나들목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양천 향교역입니다. 이곳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출발부터 10분이나 잡아 먹으면서 굳이 9호선을 놔두고 선착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출근은 한강버스 급행을 타고 진행합니다. 마곡에서 기착지 여의도를 지나 종점인 잠실로 이동하는 경로. 여의도까진 약 25분, 잠실까진 55분이 걸립니다. 마곡 선착장에서 가상의 리버버스를 타고 이곳 여의도 선착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마곡 선착장까지 걸어간 시간과 배편을 탄 시간을 포함하면은 대략 한 35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이럴 거면 마곡역에서 여의도역까지 5호선을 타면은 대략 한 22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업무지구까지 거리는 약 800m. 이동 중간에 여의나루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중간 지점인 여의나루역까지 대략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선착장에서 지하철역까지는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5호선을 탄다면은 그 5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배편을 선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서 업무지구에 바로 떨어지는 지하철 5호선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중간에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소요 시간은 걷는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이곳 한국거래소까지 대략 한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약 50분 정도가 소요된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마곡역에서 여의도역을 이용을 했다면은 굳이 이렇게 걷는 시간 필요 없이 약 20분 만에 여의도역에 도착을 할 수 있고 대략 한 3분 만에 한국거래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점인 잠실은 더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이동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강공원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용 매력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을 안 타고 배편을 선택했을 때 메리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걸리는 데다가 굳이 안 걸어도 될 도보 루트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강 리버버스를 직장인들이 굳이 출퇴근용으로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잠실은 사정이 더 열악했습니다. 2호선 잠실역까지 거리는 1.3km. 반복해서 들었던 의문, 지하철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걷는 내내 머릿속을 채웁니다. 대략 나들목을 지나서 이곳 잠실 업무지구까지는 약 16분이 걸렸습니다.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마곡에서부터 잠실 업무지구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 셈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잠실역 2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잠실역에 1시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선착장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기존 대중교통과 비교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서울시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으로 600억 원이 발행됩니다.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부터 2시, 홀수는 오후 3시부터 7시로 나뉘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인당 구매액은 월 30만 원까지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70%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관내 학교 중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곳은 1,311곳 가운데 1,065곳으로 81%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면서 규제가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 등 총 926곳으로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휴대폰 소지와 수업 시간 사용을 제한한 곳은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7곳으로 등교 시 학교에서 보관 후 귀가 시 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최고 60층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이 발표됐던 목동 14단지가 49층 건립 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목동 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신통기획 2차 자문회의 조치 계획을 보면 최고 층수를 60층에서 49층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추진위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젊은 층은 60층 계획을 선호했지만 고령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비가 40%가량 늘어 분담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원인으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14단지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건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평구가 11월부터 2달간 지방세 체납앱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이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징수 가능 여부와 은닉 재산 유무를 파악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은평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버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배출돼야 하지만 김장 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봉투 겉면에 별도로 김장 쓰레기를 표시해야 합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 접개업소는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